네, 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장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조금 하락해서 출발하게 했는데요. 이제 회복을 바로 해주는 모습이라서 뭐 크게 충격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에서는 큰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어제 매수가 들어오는 기조로 봐서는 더 세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죠. 자, 이쯤 했는데 니들 안 팔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서두르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들만의 뭔가 속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일단 더 가긴 할 것 같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더 연결되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회복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느긋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쟤는 천천히 가는데 나는 급하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서두르게 되면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천천히 갈 때는 나도 천천히, 빠르게 갈 때는 나도 빠르게 그렇게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서서히 매수 타이밍이 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저점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거나 또 저점을 더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잘 유지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먼저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3200포인트. 자, 3200을 드디어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이제 21선까지의 저항은 뚫어낸 상태고요. 그럼 지지선이 318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위쪽 3300까지는 계속 저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기를 고려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3250에서 3150이라는 이 구간대에 갇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딱 그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들어오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계속 올라가잖아,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지지선이 좀 더 확보되는 모습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그 인프라 쪽이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두산 뭐 이런 거 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들이 약간 대형주이면서도 약간 산발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기전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전기전자가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 시장 자체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들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매수 근처까지도 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50포인트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한 2%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뭐 계좌는 복구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전부 다 복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글쎄요. 지금 뭐 계좌의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2%에서 3% 정도만 더 올라가도 계좌가 많이 복구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거의 다 복구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계좌 상황들 저점 대비 10% 이상씩은 다들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 미비했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하락했었다라면 지금 뭐 마이너스권이 한 7에서 8% 정도까지 올라와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가면서 다 회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베팅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 것이냐,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르셔야 되는데, 아직은 타이밍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것 그대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깐씩의 어떤 변동성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려가는 변동성 계속 나타나는데, 그냥 놔두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요. 어지간한 종목들은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또 자기의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 수급이 순 매수에서 매도로 다시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 금융투자도 순 매도를 시작했다가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기하게도 연기금이 매수를 제법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잡으려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 이런 느낌들은 우리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 아침에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가 좀 진행됐었고요. 다시 이제 매도를 축소해 나가는 그런 입장을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학주 매도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주,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겠죠. 오늘 전체 외국인 매도가 399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 현황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본다면 제조업, 화학, 특히 화학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매수가 또 많이 들어갔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금융, 서비스, 은행, 증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이 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가,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매도 물량을 빼버린다라면 골고른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건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중성주 위주의 또 다른 상승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봐라 이래도 안 갈 거니 이런 느낌들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가 되게 어려워요.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게 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쭈쭈쭈 밀려있는 상태죠. 답이 없어요. 네.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린 이후로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도 되는 시점인데 생각보다 많이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쯤 되면 이제 개인들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100만원에 목표 주가 150만원 보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 70만원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여기다가 외국인까지 매도를 치고 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카카오뱅크는 또 4% 또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세게 올라가요. 그죠? 네. 은행주들 움직임들이 또 좋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네이버는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상승 포인트가 나쁘지 않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잘 못 올라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일단은 단기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포인트 넘어가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별론데 그죠? 카카오뱅크만 잘 나가는 모습이네요. 네, 크래프톤이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50만원까지 올라가네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오늘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3%대. 이거는 반등 못 나오는데요. 그죠? 이것도 LG화학처럼 이렇게 악재를 통해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시점이지만 그것도 또 때리면서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도 지금 보면 HLB가 또 올라갔어요. 지금 시점 3위까지 올라갑니다. 와, 힘 세네요. 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고 오늘 또 반등 나가고 괜찮은 모습이네요. 일단 저항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 몰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과매수 국면 들어갔을 때 저항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또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부분 없고 위메이드가 오늘 또 13%대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무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죠? 더 올라가면 더 좋고 안 올라가더라도 상관없고 일단은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금을 빼서 이제 공짜 종목 만들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네. 매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보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계속 SK텔레콤 계속 매수하네요. 네. 어제 이어서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실적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면서 근데 뛰어도 이거 너무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많이 뛰어서 약간은 조금 거부감 될 것 같은데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습니다.
LG화학 당연히 매도를 할 테고요. NC소프트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점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에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주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건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참고하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뭐 무너뜨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아래쪽 시총에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재, 부품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 중대형주 위주의 그런 시장 주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도 한번 보죠. 외국인들도 네이버,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기전자하고 서비스 업종에서 매수가 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딱 보게 되면, 매수나 매도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화끈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에 뭐 이런 종목들 보셨을 때, 일단 매도 물량이 월등하게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매도하고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오후에 개선이 될 것인가, 그 수급적인 영향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우선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후에 또 순매수 전환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도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장은 어쨌든 간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래도 안 팔 거야? 아니면 너희들 계속 버틸 거야?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계속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뭐 지가 지랄 댄스를 추든 뭐 탭 댄스를 추든 그건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지치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차례가 될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지. 아, 왜 이게 빨리 안 가는 거야? 왜 내 차례가 빨리 안 오는 거야? 닥달해봤자 안 와요. 어차피 내 차례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 빨리 저녁 식사 시간이 안 오는 거야? 해가 떨어져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냥 다른 쪽으로 뭐라도 뭐 먹어야 되겠다 막 하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느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폭락한다거나 또 다시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가 다음 주에 있을 만기일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갖고 계신 분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그냥 골고루 쇼핑할 수 있어서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주식으로 꽉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기만 하셔도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괜찮은 기분이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예수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도 좀 낮춰보고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느긋하게 가져가시고 급락 이후에 왜 빨리 안 올라가요? 요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는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단기 상승 빠르게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면서 템포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정이면은 적어도 두세 달 상승을 해야지 본정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적인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